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오늘도 HJ중공업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영상을 잘못 올렸죠, 여러분들. 네, 올렸던 영상을 또 올리는 바람에 모르고 있었는데 댓글로 알려주신 분들 덕분에 다시 또 올바른 영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네, 관심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여준 HJ중공업 모습 제가 영상에서 꾸준히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지금 수렴 자리에 들어와 있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죠. 근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움직임이었죠. 제가 어제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21선을 터치하지 못하고 내려온 게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확히 21선을 확인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20일간의 유동성이 계속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수렴 자리 안으로 와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뭐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에요, 여러분들. 25,000원 제가 구간 만들어 드렸었죠. 여기 이렇게 구간을 횡보를 하게 될 확률이 높은 구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25,000원에서 3만 원 사이였어요. 뭐 사실은 뭐 24,800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25,000원으로 보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정확하게 그 구간을 일단 여기를 한번 지켜줬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 박스권에 대한 여기까지 여기다 한번 확인하고 위의 지지도 확인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상방을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고점을 높였죠. 저점을 올렸습니다. 이게 상승의 기본이죠, 여러분들. 상승을 할 때는 이 종가던 아니면 뭐 움직였던 이 구간보다 무조건 높아져야 돼요. 요거는 올리고 요거는 내리는 낮추는 요 움직임이어야지 상승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도 상승이 나오긴 하지만 가장 기본은 어제 올랐던 것보다 더 오르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그걸 또 발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모습을 오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좀 많이 나와줘야 돼요.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움직임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이런 움직임이 나온 이후에 이거는 수급도 들어왔고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인데 라는 생각 저만 갖는 게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면 그때 이거에 하나로 뭉쳐져서 급한 상승이 나온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뚱맞은 움직임에는 차라리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움직임이야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순간 이건 매수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움직임이 많이 나오면 좋아요. 양놈들이 이런 거 좋아하죠. 양놈들이 예측 가능한 움직임이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변수를 본인들이 만들고 싶어 하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작은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좀 배웠다라고 하는 놈들이 개인의 돈을 뺏어 먹기 위한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마인드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얘네는 돈이 많은데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그죠? 얘네는 뭐 모든 종목 많은 종목을 살 수 있지만 우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반대로 놓고 보면은 얘네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죠. 이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얘네는 수익을 내야 돼요. 수익을 내야지만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남의 돈으로 하면서 또 위에 또 누가 있죠. 네, 관리자들이 있거나 뭐 누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보고 체계도 있어야 되고 수익을 냈다라는 뭐 이런 상벌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근데 개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를 따라가면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좋겠죠. 얘네는 하락이 나오면 얼른 팔아야 돼요. 5% 하락이 나와도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네는 일단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7%더 8%더 빠지면은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지만 개인은 그렇지 않죠. 개인은 하방 압력을 좀 주더라도 잘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얘네들이 다시 끌어올릴 때 가만히 있다가 편승해서 가면 되는 이런 걸 저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락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움직임까지로만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죠. 차라리 요즘에는 시장이 예측 가능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죠. 왜냐하면 예전처럼 고점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시장이 계속 유지됐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고점 못 넘으면 조정받을 수 있어. 지수 조정받네? 그러면 지금 올라갔던 종목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분들 지수 어디 있습니까? 3,700포인트 넘게 있잖아요. 고점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하락하는 거 말고는 생각할 수가 없단 거죠.
근데 개인들만 하락을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코스피 3,700 돌파했다고 고버스 이게 3,700에서 샀겠냐고요. 그 전부터 빠질 거야 빠질 거야로 사면서 마이너스 60%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도 기관이나 외인들이 다 빨아먹으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상승한 상황에서도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좀 보다 보면은 긍정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한 섹터 한 종목 잘 잡아놓으면은 좀 돌 때는 마이너스 뭐 10%, 뭐 15% 가다가도 다시 오면은 순식간에 살려버립니다. 2차 전지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바닥을 기다가 조금 반짝반짝 하더니 얼마 전부터 신호가 있긴 했어요. 외국인하고 개인 기관이 좀 담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빠르게 활용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게 지금 3,700포인트의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 아무도 와보지 못한 곳이잖아요. 그죠? 다 같이 하얀 눈밭에 첫 발을 내들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대응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HJ 중공업 같은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오전에 좋은 모습. 지수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가는 움직임 보여줬잖아요. 지수 오전에 끌어올렸다가 쭉 빼버렸죠. 상승하는 종목들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그냥 상승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지수가 어떤 변화를 보여줄 때, 시장이 어떤 변화를 보여줄 때 더 큰 하락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승분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럴 자리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자리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맞게 잘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예측했던 구간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수렴을 할 거다. 여기를 밟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선과 여기선을 같이 확인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약간 상승했다가 빠지더라도 이 21선이 어차피 꺾여서 내려오거든요.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주고 밟는 모습 보여준다. 그런 다음에 3만 원으로 가는데 저항에 안 걸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저는 굉장히 긍정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돈이 조선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반도체에서 크게 보면 2차 전지로 갔죠. 그럼 2차 전지에서는 어디로 갈 거예요? 이 전에 잠깐 방산이 있었습니다. 만약 2차 전지에서 어딘가로 간다. 바이오로 예를 들어서 간다라고 할 때 중간에 조선이 잠깐 낄 수도 있는 거고요. 약간 이런 움직임을 계속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ADR이 굉장히 낮아져 있죠. 이게 이제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양쪽 시장 모두 과매도 구간에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러면 하락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이끌고 올라가서 지금까지 주도했던 종목들에서 조정을 줄 수 있는 그러면 지수는 상승하는 그러면서 곧버스 죽여버리는 이런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조정을 줬던 대표적으로 섹터로 움직이고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호재까지 있는 그런 섹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조선이죠, 당연히. 에이펙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조선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만일에 그거를 크게 반영하고 개인의 매물을 뺏어갈 수 있을 만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나 살래 하는 순간 여기를 넘어가면 크게 갑니다. 그러면서 5만 원까지는 못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다시피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면 좀 죽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떤 움직임으로 보여줄지 시장을 확인해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여기를 안 눕히고도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3만 원 넘어가면은 좀 매수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원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급하게 저점을 잡는 그런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지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뭐 다른 조선 섹터도 말할 것도 없고요. 조선 종목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 기자재라든가 조선은 아직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잖아요. 조선 이제 시작이에요. 반도체는 이런 등락이 있었고 했지만 조선은 이제 큰 사이클, 엄청 큰 사이클로 가는 완전한 초입에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면서 길게 보고 위에서 또 조정 받으면 그때 좀 매도했다가 다시 가더라도 그런 움직임을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상승 나왔다가 죽일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약간 우상향을 좀 많이 시킬 것 같습니다. 조정을 주더라도 이때 만일 또 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반도체 예를 들어 지금 반도체 갔으니까 반도체도 이렇게 안 죽이고 횡보로 주고
그러면 여기서 자금은 나오겠죠. 지수는 어느 정도 지켜주고 손바꿈이 나오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런저런 종목 조선으로도 가고 2차전지로도 가고 골고루 돈을 좀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그 뒤에는 옥석 가리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올라갈 게 아닌데 반도체여서 올라갔네. 이런 종목들 빼다 보면은 충분히 여기서도 지수를 지켜주고 상승분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조정이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면 지금까지 시장이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5,000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오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너무 힘든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단타의 민족이 된 게 지금 이 시장을 보시라고 여러분들 시장을 이거 보세요. 이거 조금 올라가면 하락 나오고 조금 올라가면 하락 나오고 계속 이런 주봉만 보시더라도 이런 시장 조금 이거 조금 올라갔다 1년 정도 올라가니까 이렇게 1년치 다 뱉어내고 이런 움직임 조금 올라가니까 이런 움직임만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증권사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들조차 월봉을 보세요 여러분들 월봉을 보면은 이런 움직임만 보여줘요.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래서 박스피라 그러잖아요.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런 것만 계속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시장을 못 봤죠. 지금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시장을 못 봤죠. 이 과거에 이제 일을 했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이런 박스피에 갇혀 있고 한 번 요런 거 잠깐 보고 요렇게 보고 또 갇혀 있고 그래서 지금 대상승으로 어느 정도 간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순응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앞으로를 좀 내다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HJ 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에도 껴있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조단이 넘는 종목들을 일단 보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네, 천억대 딸이들은 조금 천천히 네, 매출도 올리고 하면서 따라오는 거고 조단위로 들어간 종목들 그리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코스피가 이제 상승을 할 때 만들어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코스닥도 좀 많이 살아나야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놀이터 수준이죠. 외국인들이 돈 넣었다 뺐다 그냥 보시면 이렇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넣었다 뺐다. 기관이 돈 넣었다 뺐다. 우리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못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지금 알테오젠도 코스피로 이전한다라고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장난질을 많이 치니까 이전을 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싶으니까 기업을 키우려면 코스닥에서 못 키운다. 여기서 잘 키워서 코스피로 넘어온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HJ 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예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움직임적으로 이 수렴 구간 다음 주 월요일에도 좀 거래량 안 나오는 모습이 나와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고 좀 위로 올리고 여기 제일 좋은 방향은 여기 2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겠죠.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온 다음에 한 27,000원, 8,0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죽였다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수급이 개인의 수급을 빨아가는 외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매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런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제가 생각하는 위기 구간은 빗각을 뚫고 내려가는 구간 그리고 여기 60일선을 확인하러 내려가는 구간이다라고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뭐 다른 영상을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다른 전문가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은 보편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이대로 끝나진 않는다. 어차피 그거는 2030년, 2050년까지는 계속해서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장을 가져가려면 HD 현대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HJ 중공업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다.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건 HJ 중공업이 가장 크다라는 거의 일관된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엄청나게 큰 변화라던가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 눌러버리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다 눌러버리는 그런 시장이 오지 않는 이상은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지수하고 뭐 한 3% 차이 그러니까 이 이격이 나지 않는 그런 정도면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주광민이었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채널을 만든 지 이제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가입일이 지금 6월 26일인데 구독자가 2,000명을 아직 달성을 못했네요. 많은 분들이 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밑에 영상 밑에 더보기에 보시면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여기는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고요. 유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한 주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도 영상을 좀 올릴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뭐 긍정적인 소식이나 엄청 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으면 추천주라던가 지금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추천주를 따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요. 뭐 기법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이라던가 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주강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